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어느 작은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듣고 보시면서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때는 지난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이영희 씨 43세와 김민수 씨 27세라는 연인이 있었어요. 영희 씨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민수 씨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두 사람은 정말 다정하고 서로를 아끼는 사이였어요. 영희 씨가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고 있을 때 민수 씨가 따뜻하게 다가와서 사랑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날 밤에는 민수 씨 직장 동료들이 회사 창립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동네 횟집에서 회와 소주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박한 모임이었죠. 영희 누나도 같이 가요. 민수 씨가 영희 씨를 초대했고 영희 씨도 기분 좋게 따라 나섰습니다. 파티는 정말 즐거웠어요. 동료들도 영희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다들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 씨는 운전해야 해서 술은 한 잔도 안 마시고 영희 씨도 조금만 마셨어요. 밤 11시쯤 파티가 끝났습니다. 민수 씨는 먼저 고등학생인 남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민수 씨가 동생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형 조심히 들어가요. 응, 너도 일찍 자라. 동생을 집에 내려주고 나서 민수 씨와 영희 씨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어요. 영희 누나, 야경 구경하러 갈까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셨잖아요. 그럴까? 좋네. 민수 씨가 생각한 곳은 우리 동네에서 차로 20분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전망대였어요. 그곳은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종종 가는 곳이기도 하고 낮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명소였습니다. 특히 밤에는 시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차는 민수 씨가 얼마 전에 중고로 산 작은 경차였어요. 비싸지 않은 차였지만 민수 씨가 정말 아끼며 타던 차였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닦고 기름도 체크하고 정말 소중히 다뤘어요.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니 시원한 가을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전망대에 도착한 영희 씨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때는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전망대에는 몇 대의 차가 더 있었지만 충분히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민수 씨는 차를 전망대 끝쪽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세웠어요. 바로 앞쪽은 가파른 절벽이었지만 안전 펜스가 있어서 별로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했죠. 두 사람은 차 안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오늘 파티 정말 재밌었어. 내 동료들이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어. 당연하죠. 누나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영희 씨는 요즘 미용실 운영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도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민수 씨는 그런 영희 씨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달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든 현실은 잠시 잊고 오직 서로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차 안은 좁았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는 전 세계가 다 자신들의 것 같았습니다. 바깥은 고요한 가을밤이었고 도시의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평소 운전할 때 항상 조심스럽고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차를 세울 때 핸드브레이크를 확실히 당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망대 바닥은 오래된 아스팔트로 되어 있었는데 가을비가 몇 번 내린 뒤라 약간 미끄러운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곳은 원래 완전히 평평한 곳이 아니라 아주 조금 정말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차가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점 그 움직임이 커지면서 핸드브레이크가 걸려 있었지만 오래된 차라 그런지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나 봐요. 미끄러운 바닥과 반복되는 흔들림 때문에 차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앞으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겠어요? 점점 더 앞으로 밀려갔어요. 안전 펜스가 있긴 했지만 오래된 펜스라 견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명적인 순간이 왔어요. 차가 안전 펜스를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높이가 무려 400m나 되는 깊은 절벽이었어요. 아파트로 치면 100층 높이가 넘는 곳이었죠. 그 순간 두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마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차는 바위와 나무들에 부딪히며 계속 떨어졌고 결국 절벽 아래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큰 소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이라 그런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전망대의 다른 차들도 이미 떠나고 없었고 그 깊은 밤에 그 높은 산 위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어요. 절벽 아래쪽에서 작은 농장을 하시는 박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밭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저게 뭐지? 멀리서 보니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완전히 부서진 자동차가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즉시 119에 신고하셨어요. 여보세요? 119요? 큰일 났어요. 차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곧 소방서와 경찰이 출동했어요. 험한 산길이라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 씨와 영희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떨어지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떨어지면서 차 밖으로 튕겨나간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차와 가까운 곳에서, 영희 씨는 좀 더 멀리 바위 사이에서 발견되었어요. 경찰은 즉시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범죄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범죄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전망대 위에 남아있던 타이어 자국을 보니 차가 천천히 앞으로 밀려간 흔적이 선명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누군가 밀었다면 다른 흔적이 남았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부서진 차를 조사해보니 핸드브레이크는 당겨진 상태였지만 오래된 차라 그런지 제대로 고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의 상황을 보니 사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담당 경찰관은 두 분이 차 안에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정황은 전혀 없고 정말 불운한 사고였다고 발표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두 가족의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의 고등학생 남동생은 형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학교도 못 갔어요. 형이 나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같이 있었다면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고요. 영희 씨의 어머니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 하며 며칠을 울기만 하셨어요. 민수 씨의 직장 동료들도 그날 파티만 안 했다면 하면서 자책했어요. 물론 그들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이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았어요.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핸드브레이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퀴 밑에 돌을 받쳐 놓거나 기어를 1단 수동이나 피자동에 확실히 넣어 놓아야 해요. 특히 오래된 차는 핸드브레이크 와이어가 늘어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해요. 절벽 근처에서는 아무리 안전 펜스가 있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연인들이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지켜야 한다며 주차 위치, 차량 고정 상태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안타까운 사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즐거운 순간이라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특히 절벽이나 언덕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둘째, 차량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핸드브레이크, 타이어, 브레이크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점검 받으세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셋째, 주차할 때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바닥이 평평한지 미끄럽지 않은지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넷째, 위험한 곳에서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안전시설이 있어도 100% 안전한 건 없어요. 특히 산 위나 절벽 근처 같은 곳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민수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사람 모두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큰 비극을 불러온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해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운전하실 때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세요. 민수 씨와 영희 씨의 명복을 빌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